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뉴욕 증시 생생한 소식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도 정말 깜짝 놀랄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에는 혼조로 가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상승을 했어요. 그러더니만 마지막에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처음에는 혼조세를 나타냈던 기술주도 모두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테슬라랑 애플의 움직임만 봐도 얼마나 증시 변동성이 컸는지 나오는데요. 보시면 테슬라는 장중 8% 오르다가 1.38% 오르는 걸로 마감을 했고요. 애플은 2.7%까지 오르다가 3.26%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증시 이제 수치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1.45% 내렸고요. S&P 500 1.76% 내렸고 나스닥 1.99% 하락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었어요. 이날은 사실 좋은 소식이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없었고요. 먼저 이제 계속 그 부양책, 어제 이제 공화당이 절반으로 줄인 이 부양책을 내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측해 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이 정도 규모의 부양책은 할 수가 없다. 블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부양책은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지표 여러분도 이제 아시죠? 이 실업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지표도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미국의 고용 시장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그동안 증시가 계속해서 무섭게 올랐을 때 주변에서도 막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아니 미국 경제 좋은 거 맞냐? 왜 이렇게 증시가 많이 오르냐? 근데 제가 저번에도 다른 기사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지금 이 격차가 정말 심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뭐 집 사는 사람도 늘어나고 해서 이제 돈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어서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에는 화랑을 나타내고 있고, 하지만 오늘 이 고용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 시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좀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또 소비 자신감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엇갈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날 나온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보시면 이제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냥 견고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시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그러니까 직장이 없어서 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88만 4천 건을 기록했어요. 직전주랑 사실 똑같은 수준을 기록을 한 거예요. 물론 3월에 이제 700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찍은 후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프리-팬데믹,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전 수준인 69만 5천보다는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들도 물론 실업률이 10%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고용시장 회복이 되게 느리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평가를 살펴보시면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의 로엘 테일러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팬데믹이 시작된 지 이만큼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은 distressing, 되게 고통스러운 그런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마이클 에버모어라는 미첼 뭐라고 말을 했냐면 clearly people are trying to get back on their feet. 다시 자기 발로 일어서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취직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that's not going to be complete until the virus goes away.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이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실업수당 600불 추가로 지급해 주던 것도 지금 끝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부양책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또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이거 말고도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또 갖고 와봤는데, 여기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매달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기사거든요. Overall economy is recovering faster than economists expected. 전반적인 경제는 경제학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보시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터뷰한 이코노미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의 3분기 경제가 23.9% 성장률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번 설문조사에는 18.8%를 예측했는데 숫자가 개선이 된 거예요. 자, 여기 또 전문가, 이 체드 모트레이라는 전문가 말을 보면은 최근의 경제 그 지표들의 고무적이었고,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제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 경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고. 그렇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 매달려 있는 도전 과제들이 있다. 뭐냐면 특히 고용시장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신종 코로나 그 코비드를 둘러싼 불확실성들을 말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3분기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4분기 경제는 4.9%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전문가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제 4분기에 대한 좀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second wave of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2차 파동,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이 커지는 것, 그리고 이제 아주 타이트한 그 대선, 그리고 civil unrest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미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 시위 말하는 거거든요. 시위,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재정 부양책은 보세요. toxic cocktail, 그러니까 독이 든 칵테일이 돼서 그 경제를 두 번째 이제 침체로 빠뜨릴 수 있다라고 라보뱅크의 필립 마레이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600불 그 실업 수당이 많은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됐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급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는데 49.1%의 이제 거의 절반 가까운 이코노미스트들이 자, 이제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9월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 지출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밑에 보시면 여전히 지금 부양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제가 이제 경제 관련 기사들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물론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폭발적인 그런 반등은 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미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더 여유롭게 지금 집을 사고 있고 차를 사고 있고 그리고 특히 서비스 인더스트리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급여도 사라졌고 직격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들이 전부 다 나오는 경제 지표에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이게 좀 느껴지는데요. 이제 건너서 뭐 직장을 잃어버렸다 아니면은 이제 진짜 뭐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집을 샀거나 차를 이제 더 좋은 차로 바꾼 사람들의 얘기도 들리고 그런 상황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밖에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요. 먼저 이제 미국 상공회의소가 진행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이제 70% 이상의 미국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앞으로 3년 동안, 5년 동안, 3년에서 5년 동안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미중 무역 갈등은 계속해서 미국 증시의 그림자같이 아주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봐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중앙은행 이날 통화정책회의 마치고 그 금리도 그대로 유지하고 정책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개별 종목들로는 이제 퀘스트 다이그노스틱스 기업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3.22% 올랐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했어요. 1.08% 하락했습니다. 네, 아까 애플 테슬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날 기술주가 장중에는 약간 엇갈리는 모습 보이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거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 2.86%, 넷플릭스 3.9%, 그리고 페이스북 2.1%,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1.37% 하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의 이 소식은 주가에는 영향이 크게 없었는데 내년 2월에 제인 프레이저 이 여성을 새로운 CEO로 부임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에서 처음으로 여성 CEO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0.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증시 상황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 전문가들의 평가 제가 또 마감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네, 먼저 이제 CNBC 마감 기사를 보시면 MV 파이낸셜의 아드리안 바다니라는 전략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It's a tricky market. 헷갈리는 시장이다. 맞죠? You look up 1 second and the market's down. 1초 이렇게 딱 보면은 시장이 내려가 있다. You look down the other second, you're back up. 자, 그리고 다시 보면은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좀 상황이라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조금 더 비관적인 평가가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왔는데요. 뭐냐면
보시면 이제 반센 그룹의 데이빗 반센 이 회장이 말을 했는데요. The market was ahead of itself. 그러니까 시장은 너무 스스로 앞서 나가갔다. In the technology sector, 기술주 부분에서 시장은 너무 앞서갔고, and it still is. 여전히 앞서 나가는 상태다. 보시면 나스닥이 3월 최저치고부터 60%나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하락은 이게 거품이거든요. 커피 거품할 때 쓰는 건데 거품이 다 나왔다고 할 수가 없다. 또 여기 한 가지 이제 이분이 또 말을 한 게 여름 내내 투자 클라이언트들에게 애플 보유량을 줄이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for the first time in a decade,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분은 애플에서 completely exit, 완전히 나가는, 그러니까 매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애플은 지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객들의 현금이 다른 곳에서 더 나은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그야말로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 변동성 가득한 하루였는데요. 이제 내일 이번 주 마지막을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